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장창 TV 간헐적 기식인 조영창입니다. 홍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로나가 계속 갈수록 재미 가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전국 학교가 4월 6일로 다시 또 개학을 2주 연기했습니다.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아예 집회를 전부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제한까지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선거 시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선 시기에 미래한국당이 어저께 뭐 공천을 뭐 사실상 확정이죠. 예. 비례대표들의 그 명단을 발표했는데 지금 말썽이 많다면서요. 뭐 공천 쿠데타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고 뭐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지금 지역구 공천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특히 상황에서 저 경북 지역에서 문제가 많죠. 예. 비례대표반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마 기대를 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난리예요 지금. 뭐 황교안 대표도 뭐 경로했다 하는데 이 양반은 맨날 경로만 하고 뭐 대책이 제대로 없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쇼 아닌지 모르겠어요. 쇼야. 그것도 짜고 치는 모습입니까?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미래한국당도 미래한국당이지만은 여당,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연합당 여기에도 또 민주당이 뭐 현역 의원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전에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위장전입이다, 뭐 의원 꺼주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심지어 또 어색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은 미래통합당이 어색 도둑질을 한 것 같으면은 민주당은 어색 강도질을 한 거예요. 정의당 것을 완전히 줬다 뺏어버린 거니까. 절도죄보다는 강도죄가 더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요 별 신경 안 씁니다. 원래 그래요. 강도인데 도둑질을 하든 강도짓을 하든지 뭐 국민들은 놀래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그놈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은 미래통합당이 좀 잘해주면은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뭐 도둑놈이나 강도나 또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당이 헛발질을 하면은 야당이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야당조차 또 똑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 아니 잘할 필요가 없고 평소 하던 대로만 해도 되는데 아니 이 멋진 지금 이게 총선을 앞두고 다 지금 이 뭐 총선에서 야당이 일당이 바뀌니 안 바뀌니 이런 기대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깽판 칠까 이거 연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공천 뭐 세부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지금 그 미래한국당에 총 531분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어요. 비공개 신청도 많았죠. 비공개 신청이 97명. 나머지가 다 공개 신청인데요. 중요한 거는 비공개 신청에서 비례대표 대거됐다.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머리하고 사진 짰네. 아니 이게 왜 비공개하는 거는 뭐 어떤 경우에 비공개를 신청하죠? 그런데 문제는 비공개를 하는 거는 참 특수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전혀 비공개할 일이 없는 사람도 비공개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신상 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1분이나 비공개 신청했던 97명 중에 11분이 됐어요. 그렇다면 상위 수문이 됐어요? 그럼요. 상위 10분 안에가 몇 명 됐냐? 10분 안에가 5명 됐어요. 비공개사 중에 비공개에서 절반이네 비공개가. 앞으로 그러니까 그 한국당이나 이런 쪽에 공천 신청할 때 공개를 하면 안 되겠네. 비공개가 훨씬 앞으로는 그러니까 비공개는 비공개가 유리하니까 비공개로 하세요. 그다음에 공개를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연령으로 봤을 때는 최연소가 26세예요. 최연소가 26세부터 그 사람 됐어요? 안 됐죠. 최고령자가 82세입니다. 안 되죠 당연하게. 자 여기에 제가 볼 때는요 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번 미래통합당의 특징은 경제인. 그러니까 돈 버리는데 재주 있는 사람이 대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 경영 이런 분이 대거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비를 많이 냈는가? 모르겠어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영입된 인재들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그 예. 상위 순번이 안 들어갔구나. 상위 순번에 철저히 배제됐다.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꽃다발 받으면서 미래통합당에 인재로 영입됐던 분들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이 사람들이 무슨 비리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요즘 그 매스컴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보도가 없었는데 예. 한성교 이 당 대표한테 인사를 안 해서 그런지 예. 뭐가 못마땅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괘씸죄 걸렸는지 싹 뚝 잘랐어요. 공병호 공관위원장한테 뭐 이야기 안 해가서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특색이 예. 두 번째 특색이 예.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색입니다. 예. 세 번째 특색이 뭐냐? 예. 젊은 사람은 얼씬도 하지 마. 한 명도 없다. 예. 젊은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돼. 완전히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 대여섯 명 있었다면서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는요 20대가 5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미래한국당에는 20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40몇 명 중에 한 명도 없고. 예, 46번까지 한 명도 없어요.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25명 중에 5명 들어가 있고.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오면 안 돼. 근데 비례대표라는 게 원래 그죠? 직능, 뭐 연령, 뭐 계층 그렇죠. 이렇게 뭐 사회적 취약 계층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구 공천은요. 예. 지역구 공천은 상대가 있습니다. 붙을.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를 이기려면은 그렇죠. 이 상대보다는 요 사람 이렇게 하는 더 나은 인물을 공천해야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비례대표라는 거는요. 계층의 대표입니다. 계층. 그러니까 공천을 줄 때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을 줍니다. 직능과 연령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예.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성 반 남성 반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연령도 젊은 층도 있지만은 연세 많은 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층도요. 소외계층 그다음에 농어민 소상공인 장애인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도저히 선출직으로 경선을 붙어서 올라오기 힘든 계층에는 국가가 이런 계층에 대한 민의를 받아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겠다는 뜻으로 계층별로 공천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미래한국당에 보면은 전부 다 경제 경영 이런 분에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언론 쪽에 있는 사람 주고 이거는 이미 지역구 공천에 다 줬어요. 교수, 법조인, 언론인 이 3대 그 직종이죠. 네, 다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네. 그런데 비례대표에 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인 주고 교수 주고 법조인 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 특이한 거는 경제인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10번 순위 안에. 예? 저도 지금 이번 공천에서 가장 큰 1번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라는 조수진이라는 여성분한테 줬는데 누구나 예측했을 때는 그 미래통합당의 여성 인재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이분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입니다. 누구나 윤주경 전 관장이 비례대표 1번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택도 아닌 조수진이라고 물론 뭐 전투력은 높이 삽니다. 뭐 대깨문 이야기를 해서 지금 논란도 빚었고 해서 전투력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대표 1번이라는 거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주경을 아예 당선권에서도 배제해버린 21번인가 그렇죠? 당선권에서 너 멀어진 쪽에 배치하고 조수진을 배치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힘든 공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납득하기 힘든 거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인재 영입 1호가 누구였냐면요. 예. 지성호 씨라고 예. 나우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은 탈북민이에요. 예. 탈북민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 장애를 입고 이분이 그 미국 대통령한테 전 세계인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세워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파들한테 상당히 상징이 그럼요. 그래서 네. 한교안 대표가 이 사람을 일본은 그러니까 탈북민에다가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해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특수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을 인재 영입 1번으로 인재 영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순위가 40위권 바깥에 있습니다. 이건 누구 엿먹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또 기분이 나쁜 게 지금 TK 공천, 지역구 공천을 두고 지금 말이 많은데 대거 반발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지금 그 많은 현직 의원뿐만 아니고 공천을 신청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인데
저는 또 사실 살짝 기분이 나쁜 게 TK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전력의 30%입니다. 당원이 30%에 몰려 있어요. 그런 마당에 이번에도 TK는 당선권에는 한 명도 없고 뭐 39번에 여성 한 분이 있더라고요. 뭐 한무경이라고 전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회장, 그것도 전이 있던데 39번에 배치된 TK 출신은 딱 한 명이에요. 적어도 당선권에 그렇다면은 6, 7명은 배치해내. 당원 비율로만 따지더라도 6, 7명은 배치해야 지역 인사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 그것도 당선권하고 거리 먼 지역에. 그리고 20대 때도 사실은 TK 출신이 4명이나 배치가 됐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 이름은 세상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렇다면은 TK 홀대론이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유영아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신저 유영아조차도 지금 커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철저하게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대 야당에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답이 뭐예요? 네. 다를 못하는 지분은 안 챙겨준다 하더라도 상징성 있게 한두 사람, 그러니까 한 명 정도라도 비례대표, 지역구는 못 준다 하더라도 그럼 비례대표 한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영아 변호사를 주든 그렇지 않으면 태극기 부대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해주면은 전체를 다 화합해서 통합해서 간다는 의미도 있을 텐데 유영아 변호사는 아예 순위권이 아니고 46등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완전히 태극기 부대하고는 단절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그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도 황교안 대표가 과연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했느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한승교 지금 미래한국당 대표도 지난 11일이던가요?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찾아가서 당대당 통합하자. 그리고 대표 자리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바지 사장이 이게 지금 언어 역할을 언어로 지금 변신하려는 제가 거예요? 하나 말씀드려요. 저도 정치물을 약간 먹었던 사람인데요. 예. 이 정치인들이라는 게 웃기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성교 예. 이 양반은요 자기가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냐면은 이분은요 중국집 주방에 보조 요리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주방장인 것 같으면은요 이 주방 보조를 김영호를 데려가지고 네가 요리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개판을 치니까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조가 이제 요리를 이제 맡겨놨어요. 니는 잘하겠지 하고 맡겨놨는데 이 양반이 지금 주방에서 주방 요리를 만들면 되는데 나가갖고 야 니가 할래? 니 내하고 손잡을래? 오만 짓 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저 문제는 뭐냐면 이 주방장이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왜냐면요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국민들한테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지역구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천 안 했으니까 국민들이 나한테 욕을 아무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황교안 대표 착각이 그거예요. 야 이거는 다 내 책임이고 내가 부득한 소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비례대표 이 공천죠. 이거는 황교안 대표가 관여를 안 했다고 하면은 전부 다 황교안 대표가 관여 안 해줘서 고맙다 잘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이고 리더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기한테는 마이너스라는 걸 왜 모르세요? 여기에서 보여주셔야죠. 뭘 보여주셔야 되느냐? 내가 책임지고 간다. 강단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 잘못됐다. 바로 잡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셔야 돼요. 아 나한테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모르겠다.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저도 봤을 때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한승교 대표하고는 성균관대 동문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대표 됐을 때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무총장 자리를 맡겼거든요. 그리고 또 김영호 대표도 마찬가지죠. 김영호 지금 공관위원장, 전 공관위원장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지만은 실제 황 대표의 어떤 그 리더십만으로는 사실 보수통합이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주변에서
박형준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주변에서 지금 그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도와줬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어떻게 보면은 뭐 김무성이라든가 이쪽 친이계 쪽에서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공천을 보면 지역구 공천도 그렇고 비례대표 공천도 그렇고 강성친박도 배제했어요. 물론 뭐 저 유영아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고 그렇다고 친이도 배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황 세력을 구축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지 사장은 지가 오너 행세해버리고 그냥 그 주방 그 보수한테 주방 잠깐 맡겨놨다가 지멋대로 열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본인이 바보가 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지난번에 뭐 삭발하고 단식할 때는 뭐 경기를 보여주는 것 같더니 머리가 자랄수록 다시 또 지금 예전의 황교안 황시եմ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게요. 예. 옛날에 군에 있을 때도 치사방 군기가 아주 세고 예. 지금도요. 요리사들이 군기가 아주 셉니다. 왜냐하면은 칼이라는 거는요. 예. 이거를 잘 다루고 군기가 있을 때 위계 질서가 있을 때는 칼이 아주 유익하게 쓰입니다. 멋진 요리도 만들어내고 우리한테 이기로 쓰이는데 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요 개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계 질서가 없는 상황에서 칼을 주면요 칼을 쥐인 사람이 장땡이에요. 지금 미래통합당 상황이 어때요? 이놈의 칼을 당내에 있는 우리 식구한테 우리 가족한테 안 주고 불러가 주니까 그 칼 쥐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다가 휘루 들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칼 던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칼 주워가지고 다른 사람 주니까 또 이 사람도 마음대로 휘둘러요.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내가 칼을 쥐고 장난 안 치니까 나는 관계없다? 그러면 대통령 될 생각 하지 말아야죠. 저도 문제는 그 칼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되고 위계 질서를 만들어냈어야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TK를 자기의 어떤 그 지지 세력의 중심축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TK를 중심축으로 못 삼아버렸다는 의문 공천에서 비례도 그렇고 지역 공천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TK 지역에서 황의 그 뭐랄까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구축 못하도록 무언가 음모론이 작용하지 않나. 보수 세력 내에서 황을 데리고 대선까지 못 가겠다. 소선을 위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음모론적인 시각이지만은 어떤 누군가 빅피치를 그리고 있지 않느냐. 보수 세력 내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은요. 예. 이번에도 또 여실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위기 상황에서 결속이 되고 이게 뭡니까 단합이 되는데 조금만 늦으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도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일당이 곧 일당이 되고 자기들이 그냥 승리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천막당사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갈 데도 없다 이래 돼야 이 사람들이 개판을 안 치는데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헛장난을 쳐요. 지금 머릿속에 다 뭐가 그려져 있냐면요. 이번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자기가 지금 주도권 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병사 많이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 지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모르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 보수 세력 내에서 총선 이후에 어떤 그 세력 다툼이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추정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이 1월 달에 방송할 때 황교안 대표의 생존 의석이 어떻게 얘기했죠? 그때 120석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설사 종로에서 이낙연 전 총리한테 붙어서 떨어지더라도 현역이 그래서 본인 선거에 실패하더라도 황교안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최소 마지노선을 120석으로 봤거든요. 120석에 사실은 비례대표 의석을 뭐 20, 30석 보태면은 거의 과반에 육박할 수 있는 설사 선거에서 좀 모자라더라도 거의 한 140석 이상은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그 정도만 되면은 황 대표가 충분히 살아남을 거라 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황 대표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 못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예. 자, 왜 안 되는가 설명할게요. 예. 그때 당시에 가정은 뭐였었냐면은 비례대표가 다 황 대표 수중에 있다고 봤을 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상태는 지금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당이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황교안 거세 공작이 들어가고 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지역구는 그러면은 자, 황교안 대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입니까? 자, 요번 총선이 끝나고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원내로 진입을 못할 경우에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곧 할 거 아닙니까? 총선 마치고 나면은.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선 주자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선 주자로 가기에는 지금 보여주신 그 리더십은 대선 주자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거의 그 와장창 그 황교안 그 뭐지 코치 방송만 제대로 봤어도 이런 꼬라지를 안 나겠을 건데 황 대표 우리 방송 좀 열심히 보세요. 앞으로 참 하이 답답해 보면 황답답이야 황세모도.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요. 이렇게 공천이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거는 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본인이 관여를 했든 안 했든 바로잡을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요. 김영호가 개판 치놓고 나간 그것도 그냥 그러고 말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 다음에 일어날 게 뭡니까? 다음에 일어날 게 아마 무소속이 이번에는 대거 당선이 될 겁니다. 무소속이. 자, 무소속이 황교안 팬일 것 같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미래통합당도 그 속에는 황교안 사람이 별로 없을 테고, 자, 저 미래한국당도 이제 황교안 당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선에 어떤 게임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네요. 결국은 저도 오늘 뭐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한 건 저는 자업자득으로 봐요. 사실 뭐 거세 공작이 들어가는 걸 자기가 막아야 되는데 TK를 중심으로 그걸 막았어야 됐다고요. TK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에서 자기 사람을 심어야 됐고 자기 어떤 중심 세력을 세워야 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 결국 저는 정치 초보 황교안의 초보 운전 탓이라고 저는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실 그 미래한국당의 공천 수정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은 황 대표도 황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길기 빠빠.